30년 만에 찾아온 고등학교 동창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옛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우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 누구야 이게? 우리 반 왕따 아니었어? 과거의 악몽이 화려한 옷을 입고 다가왔습니다. 테이블 위 접시를 향해 담뱃재가 후두둑 떨어지는 순간 서연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연 이 모욕은 누구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일까요? 서연우는 현관 우편함에서 흰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질감의 종이였습니다. 봉투를 뜯자 금박으로 인쇄된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동창회.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 장소는 시내 중심가의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서연우는 초대장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30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초대장을 받을 때마다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핑계는 늘 비슷했습니다. 바쁜 일정, 출장, 가족 행사.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두려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복도에서 밀리던 기억, 책상에 낙서되던 순간, 아무도 옆에 앉지 않던 점심시간, 그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연우는 초대장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가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가고 싶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녀의 삶은 안정되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연구소 소장으로서 인정받았고 개발한 신약은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건강하게 자라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연우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명품관 여성복 매장에는 화려한 옷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튀지 않는 옷을 원했습니다. 한참을 둘러본 끝에 검은색 정장을 골랐습니다. 단정하고 품격 있었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탈의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48세의 여성. 주름이 조금 생겼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달라졌어. 당당하게 가도 돼. 서연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장을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던 딸이 쇼핑백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뭐 샀어요? 동창회 가는데 입으려고. 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가시는 거예요? 엄마, 멋있게 다녀오세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서연우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연구를 병행하던 시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연우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은 옅게,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딸이 현관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서연우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호텔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5성급 호텔은 외관부터 화려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차 키를 받았고 서연우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따라 3층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밝게 웃으며 명패를 건넸습니다. 서연우는 명패를 받아 가슴에 달았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왔구나. 30년 만에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둥근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이미 30명 정도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연우는 잠시 입구에 서서 안을 둘러봤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었지만 모두 나이가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연우야.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옆 반이었던 정미선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서연우에게 친절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서연우는 미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미선아,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야? 한 15년? 두 사람은 가볍게 포옹했습니다. 정미선은 서연우를 자신의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2명의 동창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과거에 서연우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황을 묻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연우야, 요즘 뭐해? 연구 일하고 있어. 어디서? 제약회사. 서연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장이라는 직함도 개발한 신약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정미선이 물었습니다. 결혼은? 이혼했어. 딸 하나 있고. 아, 그랬구나. 정미선의 표정에 동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서연우는 물 한 잔을 마시며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동창들이 계속 도착했습니다. 10명 정도가 모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지혜는 아직 안 왔네? 늦게 온대. 요즘 좀 바쁜가 봐. 여전히 화려하게 사는 것 같던데? 최지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잔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그 이름은 악몽과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어깨를 밀치던 손, 책상에 쏟아지던 물, 귓가에 속삭이던 비웃음, 모든 것이 그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 30년이 지났어. 이제는 달라. 나도 아마 그 사람도. 정미선이 서연우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서연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최지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사는 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6시 30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개회를 알렸습니다. 간단한 인사말과 건배 제의가 있었습니다. 서연우는 샴페인 잔을 들고 건배에 참여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테이블마다 대화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명품 가방, 높은 하이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웃음소리. 서연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년 전 그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최지혜는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화려했습니다. 크림색 트위드 재킷과 스커트는 명품 브랜드의 최신 컬렉션이었고 어깨에 걸친 가방 역시 수백만 원짜리였습니다. 높은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화장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동창들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마치 여왕이 입장한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지혜야, 여전히 예쁘다. 정말 하나도 안 늙었어. 남편분 사업 잘 되신다며? 최지혜는 손을 흔들며 겸손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스처는 과장되어 있었고 표정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그럭저럭 살지 뭐. 다들 너무 띄워주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시선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목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무리의 중심에 서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최지혜는 여유롭게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구석 테이블을 훑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조용히 앉아 물잔을 든 여성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 단정한 머리, 화려하지 않은 외모. 최지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습니다. 얼굴 윤곽이 낯익었습니다. 잠깐, 저 사람 누구지? 분명 아는 얼굴인데. 그녀는 몇 초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기 저 사람, 설마 서연우? 최지혜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연우. 고등학교 때 반에서 가장 조용했던 아이. 친구도 없고 혼자 다니던 아이. 최지혜는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따라왔습니다. 서연우는 최지혜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물잔을 내려놓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인사만 하면 돼. 최지혜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말 연우 맞네. 30년 만이네. 어쩜 하나도 안 변했어? 그 말투에는 칭찬이 아닌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발전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전히 눈에 띄지 않고 여전히 초라하다는 암시였습니다. 주변 동창 몇 명이 웃었습니다. 서연우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지혜야.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최지혜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우 옆 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허락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나? 너 진짜 공부만 했잖아. 맨날 도서관에서 살고. 최지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추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하지만 서연우에게 그 시절은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도서관은 도피처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지 않기 위해, 점심시간에 혼자 있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숨어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정미선이 어색하게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지혜야, 너는 요즘 뭐해? 최지혜는 정미선 쪽을 보며 답했습니다. 나, 애들 키우느라 바빠. 큰애가 대학 졸업하고 지금 대기업 다니고 둘째는 대학원 다녀. 대단하다. 애들 잘 키웠네. 남편이 사업하니까 내가 애들은 챙겨야지. 최지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공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사업, 자녀들의 학벌, 자신의 여유로운 생활. 모든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서연우를 힐끔거렸습니다. 최지혜의 시선이 서연우의 손가락으로 향했습니다. 반지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무언가 발견한 표정이었습니다. 연우야, 요즘 뭐해? 연구 일하고 있어. 어디서? 제약회사. 최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약회사 연구원.
그럭저럭 괜찮은 직업이지만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결혼은 했어? 서연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혼했어. 딸 하나 있고. 순간 최지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우월감이었습니다. 이혼, 홀로 아이를 키움. 그녀에게는 서연우의 약점으로 보였습니다. 최지혜는 겉으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우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최지혜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혼자 애 키우면서 일하기 힘들었을 텐데. 대단하다. 나는 남편 덕에 편하게 살아서 미안할 정도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비교였습니다. 나는 편하게 산다. 너는 힘들게 산다. 그 차이를 부각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옆에 앉았던 정미선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지혜는 서연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검은색 정장, 간단한 액세서리, 평범한 가방. 그녀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명품 옷차림과 비교되었습니다. 요즘 어디 살아? 북쪽 신도시. 아파트? 응. 최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나쁘지 않지만 강남의 고급 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위였습니다. 서연우는 최지혜의 태도를 느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고 여전히 우월감을 즐겼습니다. 서연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최지혜는 주변 동창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기억나? 연우 고등학교 때 정말 조용했잖아. 말도 별로 안 하고 몇몇이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맞아, 맞아. 맨날 혼자 다녔지. 서연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보이지 않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땐 그랬지. 최지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우가 반발하지 않는 것을 보며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저녁 식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연회장 한쪽에 마련된 뷔페 테이블로 사람들이 줄지어 이동했습니다. 서연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미선이 함께 가자고 했지만 서연우는 혼자 가겠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뷔페 테이블에는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샐러드, 파스타, 고기 요리, 해산물. 서연우는 접시를 들고 천천히 음식을 담았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샐러드 몇 점과 빵 한 조각, 작은 스테이크를 담았습니다. 소박한 양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최지혜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서연우의 접시를 보며 웃었습니다. 연우야, 그것만 먹어? 더 담아. 서연우는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하지만 최지혜는 뒤따라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접시를 서연우 옆에 놓고 다시 앉았습니다. 떨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연우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지혜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너 기억나?
고3 때 체육대회에서 넘어져서 다들 웃었던 거. 너무 웃겼어, 진짜. 서연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포크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고3 가을 체육대회 날. 계주 경기에서 바통을 받고 달리다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때는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최지의 무리 중 한 명이 일부러 발을 걸었다는 것을. 목격자가 몰래 알려줬지만 서연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았던 여학생 2명이 다가왔습니다. 김민정과 박수진이었습니다. 둘 다 고등학교 때 최지혜와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지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혜야, 여기 있었네. 최지혜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민정과 박수진이 주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최지혜를 중심으로 무리가 형성되었습니다. 김민정이 그 이야기에 반응했습니다. 아, 맞다. 그때 정말 웃겼지. 체육대회 개주 때. 박수진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맞아. 기억나.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추억을 공유하는 것처럼. 하지만 서연우에게는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 진실을 밝힌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일부러 발을 걸었다고 말한들 뭐가 달라질까? 오히려 방어적으로 보일 것이었습니다. 서연우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최지혜는 서연우의 침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여전히 대꾸하지 못하는 모습, 여전히 약한 모습. 그녀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사업하는데 요즘 정말 잘 돼. 최지혜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민정과 박수진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 빌딩도 하나 샀어. 작은 건데 그래도 투자용으로. 김민정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박이다. 강남 빌딩이면 얼마야? 그냥 소형이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최지혜의 표정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역시 지혜는 달라.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최지혜는 겸손한 척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남편이 운이 좋았던 거지. 애들도 다 좋은 대학 나왔고, 큰애는 대기업 다니고, 둘째는 대학원 다니면서 인턴 중이야. 김민정이 다시 감탄했습니다. 애들도 잘 키웠네. 부럽다. 세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성공 자랑, 재산 자랑, 자녀 자랑. 모든 것이 자신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과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우는 그 대화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정미선이 몇 차례 서연우를 대화에 끌어들이려 했지만 최지의 무리의 기세에 밀렸습니다. 결국 정미선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불편한 분위기였지만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최지혜는 와인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서연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연우야, 너는 지금 어디 살아? 월세? 그 질문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월세냐고 묻는 것 자체가 모욕이었습니다. 집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우는 잠시 최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도발이 있었습니다. 서연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집은 있어. 어디? 북쪽 신도시. 최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 신도시 아파트.
나쁘지 않지만 강남의 빌딩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우월감이 역력했습니다. 김민정이 거들었습니다. 신도시도 좋지. 공기 맑고. 하지만 그 말투에는 위로가 아닌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접시 위의 음식을 포크로 밀어낼 뿐이었습니다. 최지혜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명품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담배 케이스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은색 케이스였습니다. 그녀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정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여기 금연 아니야? 최지혜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잠깐만, 금방 끌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최지혜가 라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최지혜는 천천히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금연 표시가 명확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벽에도 테이블 위 안내문에도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지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연회장 밖에는 테라스가 있었습니다. 흡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몇몇 사람들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지혜는 굳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편한 의자에 앉은 채로 담배를 피웠습니다. 정미선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정말 여기 금연이야. 최지혜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알아. 금방 끌게. 한 대만. 하지만 그녀는 담배를 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테이블 위로 퍼졌습니다. 바람이 없는 실내였기에 연기는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서연우 쪽으로 연기가 흘러왔습니다. 연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목이 따가웠습니다. 서연우는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반대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연기는 계속 흘러왔습니다. 최지혜는 서연우의 반응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모습, 불편해하는 기색,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더 여유롭게 담배를 피웠습니다. 서연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리를 옮길까? 저쪽 빈 테이블로 가면 연기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었습니다. 최지혜에게 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었습니다. 왜 내가 피해야 하지? 서연우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최지혜였습니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명백한 규칙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피해를 받는 자신이 자리를 옮겨야 하는가? 왜 자신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가? 하지만 서연우는 참기로 했습니다. 사태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면 분위기가 나빠질 것이었습니다. 최지혜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간이 지나기를 바랐습니다. 조금만 참자. 곧 끝날 거야. 서연우는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따가운 목을 달랬습니다. 시선은 테이블 위에 고정했습니다. 최지혜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최지혜는 서연우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웠습니다.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처럼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김민정이 최지혜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박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최지혜의 의중을 알았습니다.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지, 누구를 아래로 두려 하는지 명확했습니다. 최지혜는 담배를 한 모금 더 빨았습니다. 그리고 김민정과 박수진을 보며 눈짓했습니다.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계속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김민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생각나지? 연우는 맨날 혼자였잖아. 박수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고.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최지혜도 함께 웃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웃는 모습이 오만해 보였습니다. 서연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혼자였던 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배제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혼자 먹어야 했고 조별과제에서도 늘 남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추억처럼. 서연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정미선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하지만 최지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배를 재떨이에 톡톡 털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야, 추억이잖아. 그치, 연우야? 서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최지혜는 그 침묵을 굴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연회장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즐거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우의 테이블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최지혜는 담배를 절반쯤 피웠습니다. 연기는 계속 서연우 쪽으로 흘렀습니다. 서연우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습니다. 목이 너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김민정이 최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 정말 변한 거 하나도 없다. 고등학교 때랑 똑같아. 최지혜는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치? 나는 원래 이랬어. 박수진도 동조했습니다. 역시 넌 다르긴 다르다. 세 사람은 계속 웃고 떠들었습니다. 서연우는 그 대화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당했습니다. 서연우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동창회는 9시까지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은 7시 반이었습니다. 1시간 반을 더 견뎌야 했습니다. 최지혜는 담배를 거의 다 피웠습니다. 마지막 한 모금을 빨고 재떨이에 껐습니다. 담배꽁초에서 마지막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제야 연기가 멈췄습니다. 서연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아주 작게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악은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지혜는 담배를 끄고 손에 들었습니다. 재떨이는 테이블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떨이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재떨이를 찾는 척하는 제스처였습니다. 재떨이가 어디 있지? 최지혜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목표물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우의 접시였습니다. 아직 음식이 반쯤 남아있는 흰 접시. 최지혜는 담배를 든 손을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손은 서연우의 접시 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가볍게 톡톡 쳤습니다. 후두둑. 흰재가 떨어졌습니다. 서연우의 접시 위로, 음식 위로 담뱃재가 흩어졌습니다. 스테이크 위에, 샐러드 위에, 빵 위에.
흰 가루가 음식을 더럽혔습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화가 멈췄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최지혜의 손에서 떨어지는 담뱃재를, 서연우의 접시를 더럽히는 순간을 서연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흰재가 음식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몇몇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최지혜는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 미안. 실수야, 실수. 재떨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만족이었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고의였습니다. 명백한 고의였습니다. 서연우는 계속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노였을까? 수치심이었을까? 아니면 둘 다였을까? 감정을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이것은 모욕이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재떨이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최지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우의 접시를 택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음식을 더럽혔습니다.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서연우에게 쏠렸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고 불편해하는 표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방관자들이었습니다. 최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새 거 가져올까? 아니면 괜찮아?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원래 담배 연기 괜찮았잖아, 넌.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우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학교 뒤편 흡연구역. 최지혜와 그 무리가 서연우를 그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곳에 세워두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음료수 사오기, 빵 사오기. 서연우는 기침을 하며 돈을 받고 매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담배 연기에 숨이 막히던 순간,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 그것을 지금 들춰내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연우는 천천히 냅킨을 집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억지로 안정시켰습니다. 냅킨으로 접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담뱃재를 걷어냈습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미 음식은 망가졌습니다. 제가 음식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우는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기려 했지만 떨림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냅킨으로 접시를 계속 닦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최지혜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승리감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위였습니다. 여전히 서연우는 참았습니다. 과거처럼 지금도. 김민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 좀 심했다. 하지만 그 말투는 가벼웠습니다. 진심으로 나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난스러웠습니다. 웃으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박수진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재떨이 바로 옆에 있잖아. 하지만 그녀 역시 웃고 있었습니다. 최지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동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최지혜 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미선은 불편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연우는 냅킨을 접시 위에 놓았습니다. 더 이상 닦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은 이미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접시를 테이블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최지혜는 가방에서 핸드크림을 꺼냈습니다. 손에 바르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는 김민정과 박수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들 2차 갈 거야? 내가 좋은 바 알아. 김민정이 대답했습니다. 좋지, 가자.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최지혜를 중심으로 세 사람이 2차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서연우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서연우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아니, 목이 메었습니다. 울컥하는 감정을 삼켰습니다. 절대 여기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회장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우의 자리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서연우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누군가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황급히 들어섰습니다. 그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지배인은 연회장 안을 빠르게 둘러봤습니다. 무언가, 아니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시선이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훑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빨랐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우는 지배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더럽혀진 접시, 구겨진 냅킨, 빈 물잔. 그것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지혜는 지배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높이 들어 흔들었습니다. 저기요, 재떨이 좀 갖다 주세요. 목소리가 연회장 안에 울렸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배인은 최지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지배인은 테이블에 도착해 잠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담배꽁초, 흩어진 담뱃재, 그리고 더럽혀진 접시,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구역은 전면 금연입니다. 흡연은 테라스에서만 가능합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최지혜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이미 다 피웠잖아요. 그녀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성가신 일을 처리하듯. 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재떨이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미 쓸모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담배는 이미 꺼져 있었으니까요. 다음부터는 테라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배인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테이블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최지혜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최지혜를 정면으로 지적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김민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 하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수진도 억지로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겨울 금방 오겠어. 공허한 말들이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연우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깊었습니다. 체념처럼 보였습니다. 포기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괴롭힘을 당해도 참았습니다. 모욕을 받아도 침묵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지혜는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2차 가자. 내가 살게.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방금 전 일은 없었다는 듯 김민정과 박수진이 즉시 호응했습니다. 좋지. 어디 갈 건데? 최지혜는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아는 바 있어. 분위기 좋아. 거기 가자. 몇몇 동창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2차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최지혜를 중심으로 다시 무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서연우는 가방을 집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계였습니다. 정미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연우야, 벌써 가? 서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먼저 갈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정미선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히 가라는 말만 했습니다. 최지혜는 서연우가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벌써 가? 역시 너는 끝까지 재미없네. 김민정과 박수진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최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2차도 안 가고 맨날 그렇게 혼자 살 거야? 그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우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었습니다. 최지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서연우를 굴복시켰습니다. 쫓아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서연우는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호기심, 불편함,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가까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굴욕적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딸을 안고 울 수 있었습니다. 서연우는 문 손잡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우가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습니다. 서연우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박상무. 서연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받아야 할까? 하지만 업무 시간은 아니지만 상무가 직접 전화한다면 급한 일일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상무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방금까지의 굴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남성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내일 오전 이사회 안건 중에 신약 승인건이 있는데 정부 측 담당자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정리해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우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검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자료는 제가 직접 최종 확인할 테니 걱정 마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주말 저녁에
괜찮습니다. 중요한 일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자료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서연우는 전화를 끊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밤은 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일에 집중하면 오늘의 굴욕을 잊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야? 서연우는 돌아봤습니다. 한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성.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조영우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서연우에게 친절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조영우는 서연우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연우야, 너 혹시 일성제약 다녀? 서연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조영우는 설명했습니다. 방금 전화 통화 우연히 들렸어. 소장님이라고 했는데. 서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응, 거기 연구소에 있어. 조영우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연구소? 그럼 혹시 서연우 박사가 너야? 소장이라고 했는데? 서연우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응, 맞아.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영우의 통화는 연회장 입구 근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몇몇 동창들이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소장, 일성제약, 서연우 박사, 그 단어들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조영우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빨리 검색창에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일성제약 서연우 소장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개의 기사가 보였습니다. 일성제약 혁신 신약 개발로 정부 표창, 서연우 박사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성공, 제약업계 최고 여성 과학자 서연우 소장. 조영우는 기사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와 악수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 서연우였습니다. 표창장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영우는 휴대폰 화면과 서연우를 번갈아 봤습니다.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주변 동창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도 대화를 들었습니다. 조영우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놀라움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연우야? 조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기사 보면 나와. 신약 개발했대. 수천 명 환자 살렸다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연회장 안쪽에서도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최지혜는 여전히 자신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정, 박수진과 2차 장소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바, 고급 와인, 멋진 인테리어.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정이 주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모두 입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김민정이 물었습니다. 옆 테이블 동창 하나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우, 일성제약연구소 소장이래. 김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일성제약? 그 대형 제약회사? 응, 맞아. 방금 조영우가 확인했어. 기사도 나와 있대. 최지혜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성제약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수진이 급히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찾았습니다. 화면을 최지혜에게 보여줬습니다. 최지혜는 화면을 봤습니다. 서연우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표창장을 받고 있는 모습.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성제약 서연우 소장, 희귀질환 신약 개발로 2억 원 상금 수상. 최지혜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조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너 정말 그 서연우 박사 맞아? 신약 개발한? 조영우는 휴대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기사 속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부 청사로 보이는 곳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우가 정장을 입고 표창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부 고위 인사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영우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박이다.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그는 다른 기사도 찾았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수십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6개월 내의 기사만 해도 10개가 넘었습니다. 조영우는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나 내 기사 본 적 있어. 내가 개발한 약이 수천 명 환자들 살렸다며? 주변 동창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호기심 어린 얼굴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연우가 박사라고? 조영우는 휴대폰을 들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기사 헤드라인이 가득했습니다. 일성제약 혁신 신약 개발로 정부 표창. 서연우 박사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성공. 제약업계 최고 여성 과학자 서연우 소장. 동창들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한 동창이 직접 자기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습니다. 연회장 안쪽에서도 동창들이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연우가 유명한 과학자라는 것, 신약을 개발했다는 것, 정부 표창을 받았다는 것. 정미선이 놀라며 서연우에게 물었습니다. 연우야, 이게 정말 너야? 서연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내일 열심히 한 것뿐이야. 하지만 주변 반응은 달랐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말이 오히려 겸손해 보였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동정에서 존경으로, 무관심에서 부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영우는 또 다른 기사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표창, 상금 2억 원 및 연구지원금 50억 원 수여. 숫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동창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2억 원, 50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한 동창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네. 다른 동창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이 기사 본 적 있어. 그게 연우였구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서연우는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관심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모욕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우에게 쏠렸습니다. 존경과 부러움이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최지혜는 자신의 테이블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박수진이 보여준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서연우의 사진, 표창장, 상금 내역.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최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접시에 담뱃재를 털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그 대상이 자신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훨씬 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건데. 최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영우는 계속 기사를 읽었습니다. 희귀질환 환자 1만 명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신약. 서연우 박사의 20년 연구 결실. 그는 서연우를 봤습니다. 20년이나 연구했어? 서연우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박사과정부터 시작하면 그 정도 돼. 대단하다. 정말. 주변 동창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여러 명이 함께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서연우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미선이 서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우야, 진심으로 축하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다니. 다른 동창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진을 같이 찍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연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최지혜는 그 광경을 멍하니 봤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자신이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가 서연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잊혔습니다. 김민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일성제약이면 정말 큰 회사잖아. 박수진도 동조했습니다. 거기 연구소 소장이면 엄청난 거 아니야? 최지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일성제약.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익숙할까? 그때 최지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과 함께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표시되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최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왜? 전화 너머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숨이 가쁜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지금 어디야? 큰일 났어. 최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당황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야? 회사 주거래 제약회사에서 연락 왔어. 우리 납품 계약 취소될 수도 있대. 최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납품 계약 취소.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남편 회사는 의료기기를 제조해 제약회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거래처가 생명줄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왜? 상대방 연구소장이 우리 회사 제품에 문제를 제기했어. 품질 검수가 다시 들어간대. 이번 주 내로 재검수 결과 나온다는데 통과 못하면 계약 끝이야. 최지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무도 자신의 통화를 귀에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 서연우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느 제약회사인데? 남편이 답했습니다. 일성제약이야. 최지혜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일성제약. 방금 들은 그 이름. 서연우가 연구소장으로 있는 곳.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우리 매출의 60%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알잖아. 만약 계약 끊기면 우리 회사 망해. 직원들 월급도 못 줘. 은행 대출도 있는데. 최지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축축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여보,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지혜야, 이거 진짜 심각한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어, 알았어. 조금 이따 전화할게. 최지혜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서연우를 향했습니다. 서연우는 여전히 입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동창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질문에 답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모욕당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성제약, 연구소장, 품질 검수, 납품 계약,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최지혜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김민정이 최지혜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최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우를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변 동창들이 비켜줬습니다. 최지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길을 열어줬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방금 전 담뱃재 사건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지혜는 서연우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우야, 저기. 서연우는 최지혜를 봤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 회사 아니? 신보메디칼? 서연우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고개를 가볍게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신보메디칼. 의료기기 납품하는 회사지. 최지혜는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미소였습니다. 그래, 맞아. 혹시 거기 문제 있어? 서연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품질 검수에서 불합격 사항이 발견됐어. 재검수 중이야. 최지혜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오만함이 증발했습니다. 우월감이 무너졌습니다. 30분 전에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최지혜의 남편 회사가 서연우가 있는 제약회사와 거래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부탁해야 할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가? 담배 연기를 내뿜고 담뱃재를 음식에 털고 비웃고 모욕했습니다. 그 상대가 지금 자신의 가족 생계를 쥐고 있었습니다. 김민정과 박수진이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도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최지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우는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재검수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거야. 공정하게 진행될 테니까 걱정 마.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공정하게.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기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최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서연우의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조영우가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연우야,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다음에 또 보자. 서연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에 보자.
그녀는 연회장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동창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존경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서연우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최지혜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자신이 서연우를 교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우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조영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참 연우야. 아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서연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조영호는 무언가 떠올랐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연우야. 너 혹시 지혜 아들 아니? 최민준? 서연우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우리 연구소 인턴이야. 순간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지혜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최민준. 그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24세, 대학원생. 현재 일성제약연구소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이 인턴 과정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인턴 평가에서 통과하면 정식 연구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최지혜는 아들이 이 기회를 얻었을 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일성제약은 업계 최고였습니다. 연구소 직원이 된다는 것은 평생 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소 소장이 서연우였습니다. 김민정과 박수진이 서로를 봤습니다. 두 사람도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최지혜의 남편 회사뿐만 아니라 아들의 미래까지 서연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우는 담담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똑똑하고 성실해. 앞으로가 기대되는 인재야. 최지혜의 얼굴에 잠깐 희망이 스쳤습니다. 칭찬이었습니다. 좋은 평가였습니다. 혹시 괜찮은 걸까? 혹시 아들은 문제 없는 걸까? 하지만 서연우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인턴 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최종 결정은 다음 주야.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변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결정권자가 바로 눈앞의 서연우라는 것. 최지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서연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그저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어머니였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최지혜는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김민정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일어나. 최지혜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지혜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장이 번졌습니다. 완벽했던 메이크업이 무너졌습니다. 최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잘못 없어. 제발 민준이만은. 서연우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어깨를 밀치던 손, 책상에 쏟아지던 물, 귓가에 속삭이던 비웃음,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최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우도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수없이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혼자 일어섰습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그 사람이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인과응보였을까요? 서연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수진도 다가와 최지혜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지혜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하지만 최지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생계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서연우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미선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연우를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최지혜는 얼굴을 들어 서연우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30년 전에도 오늘도 변명 안 할게. 다 내 잘못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녀는 그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음악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드라마 같은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서연우는 최지혜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겪었던 아픔, 외로움, 분노,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선 과정,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조금은 그랬을 것입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허무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사람을 보니 승리감보다 공허함이 컸습니다. 김민정과 박수진은 멀찍이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최지혜와 함께 웃었습니다. 동조했습니다. 서연우를 외면했습니다. 그것도 잘못이었습니다. 조영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이런 결말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지혜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최지혜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받을 때까지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서연우는 최지혜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번진 화장, 떨리는 어깨. 30분 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연우는 짧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명령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최지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김민정이 부축했습니다. 서연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이 평가는 실력으로 결정될 거야. 내 감정은 거기 끼어들지 않아. 최지혜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응. 서연우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개인적 감정으로 일을 하지 않아. 그게 전문가야.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칙이 있었습니다. 서연우는 30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개인적 복수로 더럽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그의 어머니와 별개의 인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최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내 남편 회사 거는 달라. 최지혜의 표정이 다시 굳었습니다. 서연우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품질 문제는 실제로 심각해. 환자 안전이 걸린 문제거든. 재검수 결과에 따라 계약은 재협이 될 거야.
그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했습니다. 서연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회사의 품질 문제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의료기기의 결함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었습니다. 그것을 개인적 관계로 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어. 당연해. 그게 맞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최지혜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모욕한 상대가 얼마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보았습니다. 서연우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최지혜를 지나쳤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30년 전으로 돌아가지 말자. 최지혜는 서연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서연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너도 어렸고 나도 어렸어. 하지만 지금은 다 어른이야.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 그 말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과거를 놓아주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최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회장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은 곧았습니다.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복도에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우는 문을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닫혔습니다. 연회장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방금 목격한 장면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조영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하다. 저게 진짜 어른이구나. 그의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서연우의 품격에, 성숙함에. 최지혜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자도 아닌 바닥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오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민정과 박수진은 최지혜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들도 공범이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함께 서연우를 외면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김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못했어. 박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최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다 내가 한 거야.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졌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즐거운 동창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누구도 이 차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선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 것을 혼자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최지혜를 봤습니다.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영우도 자리를 떴습니다. 나가면서 최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진심으로 사과하면 기회는 있을 거야. 최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화려하게 시작된 동창회는 쓸쓸하게 끝났습니다. 30년 만의 재회는 누군가에게는 승리였고
누군가에게는 참회였습니다. 최지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정과 박수진이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화려했던 입장과는 달리 퇴장은 초라했습니다. 연회장은 비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담뱃재가 묻은 접시였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시작된 지점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들어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동창회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연우는 연구소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인턴 평가서가 떠 있었습니다. 최민준의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평가 항목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실험 수행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협업 태도, 학습 의욕. 모든 항목에서 최민준의 점수는 우수했습니다. 담당 연구원들의 코멘트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성실하다, 꼼꼼하다, 배우려는 자세가 좋다. 서연우는 평가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습니다.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 사실만 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최민주는 합격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최종 의견란에 커서를 놓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정규직 전환 추천 몇 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전자 서명을 입력했습니다. 완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평가서가 인사팀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서연우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연구소 건물 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높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옳은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최지혜였습니다. 서연우는 잠시 망설이다 문자를 열었습니다. 연우야, 민준이가 합격했다고 연락받았어. 정말 고마워.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줘서 감사해. 나는 너에게 최악이었는데. 미안해. 서연우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최지혜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고민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한참을 생각한 끝에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민준이는 실력으로 합격한 거야. 축하해. 그리고 내 남편 회사 거는 재검수 통과했어. 개선 사항 반영하면 계약 유지 가능할 거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변할게. 정말로. 서연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변화의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일성제약 본사 회의실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연우가 개발한 신약이 최종 임상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년 연구의 결실이었습니다. 이 신약은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우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시상식 날이 왔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강당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객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우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화장은 옅게 했습니다. 딸이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엄마, 떨려?
조금, 괜찮아요. 엄마는 잘할 수 있어요. 서연우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진행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갈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객석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 연구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앞쪽 좌석에는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놀라운 광경이 보였습니다. 조영호, 정미선, 그리고 최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동창회 이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지혜는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가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서연우는 훈장을 받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서연우는 잠시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믿어준 환자분들과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시선이 객석의 최지혜에게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신호였습니다. 최지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수상 소감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연우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딸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서연우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보상이었습니다. 훈장이나 상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품이었습니다. 조영우와 정미선이 다가왔습니다.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연우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최지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연우야. 서연우는 최지혜를 봤습니다. 그녀는 3개월 전보다 달라 보였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겸손함이 생겼습니다. 축하해. 정말 대단해. 고마워.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서연우는 딸의 손을 잡고 강당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서연우는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두 사람은 봄 햇살 아래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우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다는 것을, 진짜 자유는 과거를 내려놓는 것이었다는 것을. 30년의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에 소중한 의견도 공유해주세요. 아울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소나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